성인에 가면 아래 숨은 원시인. 왜 가장 거룩한 사람에게서 가장 위험한 그림자가 자라는가? 인간은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 수천 년 동안 종교와 철학은 인간에게 욕망을 초월하라고 가르쳐왔다. 성자는 욕망을 버린 사람이고 수행자는 집착을 끄는 사람이며 깨달은 이는 더 이상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안다. 인간은 욕망을 초월하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것을. 욕망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원시인이 산다. 문명을 잇고 도덕을 배우고 종교를 익히고 철학을 공부해도 그 원시인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며 소유하고 싶어하고 지배하고 싶어하고 성적으로 매혹되고 싶어한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더 세련된 언어로 포장할 뿐이다. 문제는 욕망 자체가 아니다. 욕망은 생명이다. 욕망은 에너지다.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사랑할 이유도 없으며 창조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욕망을 부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특히 사회가 어떤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성인에게 인간성을 허락하지 않는다. 성인은 화를 내면 안 되고 질투하면 안 되고 성적인 욕구를 느끼면 안 되고 돈을 좋아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 역시 인간이다. 인간인 이상 욕망은 존재한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욕망을 가질 수 없는 위치에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욕망은 지하로 내려간다. 의식에서 추방된다. 그리고 칼 융이 말한 그림자가 된다. 융은 말했다. 그림자는 단순히 악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다. 그림자는 분노나 성욕 같은 부정적인 것만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림자는 훨씬 넓다. 그것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된다고 믿는 나, 그 모든 것이다. 성직자가 자신의 성욕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림자가 된다. 수행자가 자신의 권력욕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림자가 된다. 상담자가 자신의 인정욕구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림자가 된다. 철학자가 자신의 우월감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림자가 된다. 문제는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억압된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오히려 힘을 얻는다. 심리학적으로 억압은 제거가 아니다. 억압은 저장이다. 의식이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무의식 창고에 보관하는 행위다. 그러나 무의식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그곳은 살아있는 생태계다. 억압된 욕망은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한다. 계속 발효된다. 계속 힘을 축적한다. 그리고 어느 날 폭발한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충격을 받는다. 존경받던 종교인이 성스캔들에 휘말리고 도덕을 설교하던 사람이 부패에 연루되고 청렴의 상징이던 사람이 권력에 취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위선자였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보면 조금 다르다. 그는 처음부터 위선자였던 것이 아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악인이 아니다. 악인은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이 선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어둠을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빛이라고 믿는 순간 어둠은 무의식 속으로 숨어든다. 니체가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심연을 오래 바라보면 심연도 나를 바라본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인간 존재의 구조에 대한 통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역설적이게도 자유는 욕망을 없애는 데서 오지 않는다. 욕망을 보는 데서 온다. 욕망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억압하지 않고 정당화하지도 않고 미화하지도 않고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아, 내가 인정받고 싶구나. 아, 내가 질투하고 있구나. 아, 내가 우월해지고 싶구나. 아, 내가 사랑받고 싶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발견하는 순간 자동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프로그램은 즉시 말한다. 그건 내가 아니야. 저 사람이 문제야.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인간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자기 기만에 능숙하다. 에고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명을 생산한다. 융이 평생 싸웠던 대상도 바로 이것이다. 무의식보다 더 강력한 것은 무의식을 모른다고 믿는 의식의 오만함이다.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욕망 제거가 아니다. 알아차림이다. 판단 이전의 순수한 관찰이다. 이것이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좋다. 나쁘다. 거룩하다. 불경스럽다. 이런 평가가 붙기 전에 먼저 존재를 보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념이라 불렀고 노자는 이것을 무의의 지혜로 표현했으며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라 불렀다. 이름은 다르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같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마이너스. 사실 인간이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능력도 이것이다. 아이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본다. 느낀다. 경험한다. 판단은 나중에 배운다. 사회가 가르친다. 문화가 가르친다. 종교가 가르친다. 부모가 가르친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경험보다 판단을 먼저 하기 시작한다. 존재보다 평가를 먼저 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그림자가 생겨난다. 마이너스. 어쩌면 진정한 성인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욕망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림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의식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진정한 성숙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아니다. 땅으로 내려오는 일이다.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 안에 살고 있는 원시인을 만나러 가는 일이다.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를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식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거룩해진다. 욕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욕망과 함께 깨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일 것이다. 욕망이 없는 자유가 아니라 욕망을 보면서도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자유. 그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의 길이며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는 가장 어렵고도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다.